자, 30번 한번 봅시다. 자, 수열 AN은 등비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AN의 첫장이나 아니면 공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식은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AN이다 라는 걸 AR의 N-1승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 BN이다 라는 건 AN의 값이 마이너스 1 이하냐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이걸 쓰거나 아니면 AN 그 자체를 쓰거나 둘 중 하나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모 박스에 있는 조건들은 BN의 짝수 번째 항만 쭉 딱 더했을 때 그리고 홀은 홀수항만 쭉 다 더했을 때 그 값들은 각각 수렴하고 수렴 값도 마이너스 3과 8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N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BN을 정할 수가 있고 BN을 정했었을 때 그거를 이제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들을 다 더해서 이제 AN의 정보들을 찾아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호 다 떼고 절대값을 붙여서 합을 하라 했으니까 부호 다 떼고 등비급수 써봐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AN이 등비수열인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놨다라고 해도 어쨌든 부호만 무시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값을 씌워놨다는 것은 부호를 다 플러스로 봐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 자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지 않겠냐, 그걸 먼저 파악할 수 있어. 당연히 야매겠죠. 이거를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모순적인 상황을 찾아가야 우린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공비가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R이 1보다 큰 상황을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B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쓰거나 AN을 쓰거나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린 AN의 정보를 아직 아무것도 파악하진 않았긴 했는데 BN의 합들이 짝수 번째 항이나 홀수 번째 항을 했을 때 수렴은 결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공비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을 땐 BN이 주구장창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구장창 AN만 써지거나 아니면 이거 두 개 번갈아 가면 쓴다 라고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수렴하는 형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라는 수렴하지 않는 조건이 생겨버리면 BN은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되든 간에 잘 생각해봐. BN이라는 것은 끝없이 다 더했을 때입니다. 짝수 번째를 더했든 홀수 번째를 더했든 BN이라는 것은 AN을 쓰거나 마이너스 1을 쓰거나 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계속 더했을 때 수렴을 결국 하려면 AN 자체가 이제 수렴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지 BN들은 이제 수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AN의 공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AN들의 절대값 생각했을 때, 부호는 모르니까 절대값 생각했을 때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공비가 1보다 크면 절대값 갑자기 커져. 그럼 합을 했을 때 절대 수렴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패스해버리고, 만약에 R이 1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R이 1이 돼버리면 우리는 AN의 일반 항들이 A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A는 첫째 항은 0이 절대 안 되겠죠? 이것만 봐도 나중에 파악하긴 할 건데 A는 절대 0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A만 계속 주구장창 반복된다고 해도 그 수렴이 급수의 수렴이 절대 할 수 없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R이 1인 것도 패스하자.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R이 마이너스 1이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게 끝없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수렴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AN과 BN은 완전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A, BN 중에선 AN이 계속 있을 거고 BN을 끝없이 더하는 것 와중에는 AN이 끝없이 더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비 AN의 공비들은 이런 값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R이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R이 만약 0이다라고 하면 AN은 첫째 항 A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0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다 합이 8로 수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3도 수렴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R이 0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A1 빼고는 다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BN이라는 것은 B2부터는 다 0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야. 그리고 B1의 값은
뭐 모르죠. A 뭐 될지 모르죠. 그래서 B2부터 0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B3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R이 0이 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뭐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문제를 제일 먼저 보자마자 뭐 이렇게 먼저 파악이 됐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아까 맨 처음 말한 대로 이 질문을 하려면 AN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져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파악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자세하게 봅시다. 힌트들이 조금 많이 좀 당장에 쓸 수 있는 힌트는 딱 이거밖에 없겠죠. 맞나? AN의 값에 따라서 BN이 정해지는 거고 AN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것들을 먼저 파악하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B3부터 하겠습니다. 자, B3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데 마이너스 1이려면 요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겠죠. 맞나? 그리고 한 가지 알아줘야 될 건 BN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AN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AN의 값을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럼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의 값을 여기 쓰는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B3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A3가 뭐인 상황이다?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는 상황이다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A3는 AR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리고 그러면 R 제곱이라는 것은 R이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양수라서요. 우리는 A라는 놈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 어떤 범위가 되더라도 R 제곱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부등식 이 부등식을 딱 파악했을 때 얘도 양수니까 부등식을 역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제곱분의 1은 1보다 큰 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확실해지죠. 됐나? 이것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는 이유는 이제는 BN을 구할 차례니까. 그러면 BN을 구하려면 누구 조건이 필요하다? AN의 조건이 필요하다. 선생님 몇 개 좀 써놓을게요. 여기 A1부터 뭐 어디서까지 써놓고 A8까지 이렇게 넣읍시다. 그럼 얘는 A 얘랑 똑같은 거 뭐야? A죠. 얘는 AR이고요. AR 제곱, AR 세제곱, AR 뭐고? 6, 7, 8까지 그 다음 AR 4제곱, AR 5제곱, AR 6제곱, AR 7승 이렇게 놔둬놓고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BN을 딱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 A도 생각해봐. A를 생각해봤을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며 A1이 맞지? 그럼 A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요걸 만족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B1도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확정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젠 여기까지만 딱 파악하고 하러 가자. 뭐 하러 갔고?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만 딱 뽑아갖고 BN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뭐 어떤 범위만 이용해서 이 범위만 좀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그러면 짝수 번째 BEN만 쫙 바라볼 거야. 어떤 규칙이 있을지 한번 볼 거야. 그러면 AR의 범위를 알아야 돼. A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를 알아야 되는데 AR 몰라? 여기 양변에 이렇게 해볼까? 여기 양변에 하는 AR 제곱이 마이너스 1 이하다를 이용해서 AR 범위를 찾고 싶은데 그러면 R을 양변에 나눠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R의 부호를 알아 몰라? 모르게 되죠. 그래서 R의 부호를 따져줘야겠다. 따질 수 있으면 말입니다. 이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되는 거니까 나는 R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공비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첫째 양은 AN의 첫째 양은 음수가 된다. 맞지? 이게 A라는 건 음수다. 그러면 그때부터 A라는 음수라는 값부터 계속 양수가 곱해진다라고 하면 AN 값 자체는 계속 음수가 되겠죠. 계속 음수가 돼. 맞나? 그러면 얘가 합이
양수가 나올 가능성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bn이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쓰거나 an을 쓴다라고 했는데 an이 계속 음수가 돼버린다. 그리고 얘는 또 마이너스 음수다. 그럼 bn이라는 것은 음수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러면 그 급수의 합이 양수가 될 수 있겠니? 절대 없겠죠. 그래서 r은 양수가 될 수 없으니까 확실한 건 뭐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즉 음수다라는 거. 오케이. 음수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나는 AR의 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기 위해서 양변의 R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이 놈이 또 나왔는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 맞지? 그럼 여기에서 둘 다 음수, 마이너스 1과 R이 모두 다 음수니까 역수를 취하게 되면 R분의 1은요 작게 됩니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확실하죠? 그래서 맞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직까지 파악 못 하겠는데? 맞죠? 그러면은 또 잠깐 생각해보자. AR, AR, AR.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미안. R분의 1이 미안. R분의 1이 마이너스 작다? 그래서,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생각해봐봐. 너 쉽게 생각하자. A가 음수잖아. 그리고 R도 음수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뭐야? 무조건 양수죠. A2, 즉 A 곱하기 R은 무조건 양수죠. 그럼 AN은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맞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다 쓰는 거죠. BN은 그냥 A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B2는 B2는 그냥 AR이 되는 거예요. 여기 AR 들어가겠지. 그 다음 여기 A4 보자. A4 보면 B4를 구하려고 하는 거 있죠. A4를 보면 얘도 양음수고 얘도 뭐야? 음수네. 그럼 얘 무조건 양수네. 그러면 A2에는 무조건 양수네. 맞지?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그러면 BEN이라는 것은 BN들은 다 AN을 쓰는 거야. 모든 짝수 번째 항들은 AN에서 모든 짝수 항들은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BN 값은 AN 값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AR 세제곱, 이건 AR 5제곱, AR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짝수 번째 항만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BEN이란 수열도 등비 수열이구나. 공비가 R 제곱인 거. 맞지? 그럼 등비급수가 되는 거고, 등비급수의 합 수렴 조건, 공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EN의 값은요 1 빼기 R 제곱분의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AR, 그게 8이다 라는 거 확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꿀딱. 됐지? 그럼 부호를 이렇게 파악했잖아. A 짝수항은 AN의 짝수항은 무조건 양수인 걸 파악했다. 그러면 A 홀수항은 뭐게? A 홀수항은 무조건 뭐게? 무조건 음수인 것도 파악이 되겠죠? 무조건 음수인 거 파악됩니다. 알게 된 사실들은 다 정리해주면 좋다. 이런 것들은 등식이 보이긴 하지만 당장에 AN에 관련된 그런 등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을 계속 모아가서 정리를 하는 거야. 좋아.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하러 갈까? 가조건 쓰러 갑시다. 이젠 A 홀수 번째 항을 찾아서 B 홀수 항들의 규칙을 찾아볼 건데, 지금 B1과 B3는 마이너스 1이라고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볼래요.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EN 빼기 1이다라는 것은 B1 플러스 B3 플러스 또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BEN 빼기 1로 볼 수 있는 거지. 어차피 급수를 처음부터 첫째 항부터 잡고 시작하나 아니면 따로 두 개 빼내고 세 번째부터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B1과 B2가 뭐야? 마이너스 2란 말입니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 값이 뭐래? 마이너스 3이라며. 그럼 벌써부터 얘는 뭐고? 벌써부터 넘겼을 때 n은 3부터 이것까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왜 벌써부터라는 말을 쓰냐면요.
우리는 bn의 값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의 값 아니면 an을 쓰거든. 근데 지금 ben 빼기 1이란 홀수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을 쓰거나 아니면 aen 빼기 1을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무조건 뭐야? 뭐 당연히 음수죠. 근데 아까 내가 파악한 거 얘도 무조건 음수라면서. 맞지? 그러면 지금 모이는 이 ben 빼기 1의 값들은 모두 최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갔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가능한 상황이긴 해. 됐지?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가정이 좀 들어갈 겁니다. A5 값을 알아야 B5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나 AR 4제곱 둘 중 하나의 값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A5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서 B5가 마이너스 1이 됐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들은 B1, B3, B5 맞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4부터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B2n 빼기 1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이 돼버려.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불가능한 상황이야. 왜냐고? B2n 빼기 1은 무조건 음수 값이니까 얘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말입니다. A5도 마이너스 1 이하였고 A7도 마이너스 1 이하라고 하면 B5도 마이너스 1이 되고 B7도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2n 빼기 1의 값은 B1 플러스 B3 플러스 B5 플러스 B7 그 다음 플러스 n은 5부터 무한대까지 B2n 빼기 1이 되는 거고 얘 값들이 다 마 1, 마 1, 마 1, 마 1이라서 마 4가 되지. 그럼 얘가 전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얘는 뭐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불가능하다고. B2n 빼기 1은 무조건 양수라고. 그러면 이것들을 B2n 빼기 1은 무조건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음수가 되는 상황은 요 하나 상황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다? B1과 B3가 음수인 거 확정됐으니까 여기까지는 받아들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마이너스 1의 값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알겠나? 여기서부터는 AR 4제곱을 그대로 쓰셔야 되고 여기는 AR 6제곱을 그대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 AR 8제곱을 그대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걸 파악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en 빼기 1한 것은 b1 플러스 b3까지는 모두 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부터는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ben 빼기 1로 쨌을 때 얘 값들은 뭐랑 같다? 이걸 그냥 쭉 나열했을 때는 B5죠. B5. 그건 A5랑 같고 그 다음에 A7과 같고 A9와 같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소리죠. 즉 AR 4제곱, AR 6제곱, AR 8제곱 이런 식으로 돼달라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젠 이거는 뭐야? 등비급수가 확실하죠.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AR 4제곱 그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구했던 나조건에 썼던 이거랑 좀 해줄 건데 선생님은 이런 방법 쓸랍니다. 뭐 연립이겠죠? 뭐 이 모양이 보이니까요. 이 동그라미 친 모양이 여기서 보이거든. 1 빼기 r 제곱분의 ar 곱하기 r 세제곱으로 바꾸면 말입니다. 그럼 이 값이 8이니까요. r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확정. 됐지? 네.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해서 a도 구하자. a도 1 빼기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a는 8이 될 거고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3분의 마이너스 2a가 8. 아하, a는 마이너스 12. 6이가 뭐고? 12.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주러 가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인데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승이 되는 거 맞죠? 그게 되는 거고 절대값은 아까 뭐랬어?
부호 다 무시하는 거랬죠? 그래서 이거는 12 곱하기 2분의 1의 n-1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등비급수 형태가 됐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는 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만족했고요. 그럼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하게 되면 최종 답은 2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